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s shown signs of improvement over the past few years, with President Trump even expressing openness to having the third US-North Korea summit. In the process, however, one thing that most people stop talking about is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Even as we speak, people are risking their lives to escape from North Korea to have a better future. And these defectors often use brokerage services to get themselves safely out of North Korea. You're about to meet a broker who's dedicated over 15 years of his life to help over 6,000 defectors escape from North Korea. Could he possibly be the modern-day Oscar Schindler? Judge for yourself. 이렇게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001년에 한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브로커 일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매달 50명 정도를 구출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6천에서 7천 정도는 구출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는 그 브로커 김민기라고 합니다. 브로커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가요? 그 한국말로 풀이하면 그냥 구출을 해주는 사람. 그 브로커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중국에서부터 태국까지 전담하는 브로커가 있고, 북한에서부터 그 중국까지 데려오는 브로커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중국에서부터 태국까지 하던 전문 그걸 하다가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북한에서부터 데려오는 브로커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브로커에 들어가 보면 또 두 부류로 나뉘어요. 실제 사람들 이동시키는, 국경을 넘기는 그 브로커가 있고, 이 브로커들한테 또 영업을 삐끼 같은 브로커가 있어요. 삐끼 같은 브로커가 대부분이고, 요즘 그것도 많이 줄어가지고 별로 없고요. 실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직접 책임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한국에도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현지에 지금 탈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위험에 처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런 사람들의 안전만 좀 보장이 된다면 좀 최대한 가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북을 이제 97년도에 하신 건가요? 네, 97년에 해가지고 2001년에 한국에 들어왔죠. 왜 이렇게 오래 오고 싶어도 그때는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참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먼저 탈북을 하신 과정이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그때는 쉬웠나요? 어렵죠. 이게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어요. 우리 가족들까지도. 그때는 제가 북한에서 밀수하다가 잡혔어요. 어린 나이. 한 18살 때인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살 한 6개월 하다가. 북한에서요? 예.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과 사는 세상들이 있는데 왜 이런 데서 갇혀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나오자마자 가족들 데리고 다 같이 왔어요. 저희는 중국. 그럼 강을 건너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만강을 건너야 되니까 저희 북한에서는. 그때 또 장마철이니까 비 내리면 강이 불어나고 모든 그리고 감시망을 또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게 왔어요. 그래서 성공했고. 그럼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신 다음에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 좀 생기니까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접하면서 또 어떻게 한국 사이트 조선일보 같은 데 들어가서 먼저 탈북한 우리 누나 친구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연락이 된 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막 달고 내 전화번호 올리고 이러니까 예전에 우리 고향에 우리 누나 친구하고 연이 닿은 거죠. 통화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좀 한국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줘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때도 안내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그때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분은 브로커는 아니지만은 그 특전사 출신인데 지도를 볼 줄 알아요. 나침반 가지고 지도를 우리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근데 국경을 넘어가는 산악 지형을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특전사니까 그런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베트남에 넘어가서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넘기고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대사관 들어가야 돼요. 베트남은 그때 한국하고 잘 협조 안 해주니까 베트남에서 바로 나올 수는 없고 캄보디아가 또 친한국 쪽이라 캄보디아로 넘기는 거예요. 메콩강을 하룻밤 동안 건넜어요. 왜 그렇게 강폭이 넓은지. 강을 하룻밤 계속. 온 밤 넘었다니까요. 왜 그렇게인지 몰라요. 뭐 조그만 보트 타고
또 그냥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건너기도 하고 신발 다 잃어버리고 옷 다 젖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캄보디아 대사관 도착한 거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안가에 한 4개월 대기하다가 그러다 한국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됐어요. 2년 동안 그때는 제가 23살 때니까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그래도 옷장사나 해가지고 뭐 살았는데 어떻게 방법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일저일 하다가 저하고 친척된 그 친구가 있어요. 걔 여자친구 중국에서 데려오는데 네가 중국말도 잘하고 그때 갔던 길도 알고 하니까 좀 데려다줘 해서 그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때 자신이 있으셨나요? 아, 내가 충분히 갔다 온 길이니까. 그러죠. 제가 중국어가 됐고 제가 통역을 하면서 갔으니까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루트대로 넘긴 거예요. 넘겨서 이렇게 무사히 또 베트남까지 도착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할 일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우리 대사관에서 교회 분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릴레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거쳐서 입고 가는 시스템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제 탈북을 시키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 24살 때니까 그 물불을 안 가릴 때고 그때는 또 그 중국에 그 팔려오고 이런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몇 번 계속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마지막에 한번 하다가 제가 그 중국 변방대에 미행을 받아가지고 그 변방대한테 저희가 일행 7명 데리고 가다가 잡혔거든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7명 다 북송되고 그 중에 저는 중국의 감옥으로 들어가고 3년 또 판결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럼 이제 3년 감옥살이를 하시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서 또 했죠. 또 계속 했죠. 근데 제가 직접 못 가잖아요. 입국 금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경내에서 그 나쁜 일을 했으니까 너 또 들어오면 또 나쁜 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자가 거부당하고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지금 6천 명에서 7천 명을 탈북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몇 명이 탈북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북한의 탈북 시즌이에요. 지금이 또 시즌이에요? 네, 지금 시즌인데 4월 15일 그 김일성 생일을 기점으로 그 후로부터 그 이제 물도 높고 얼었던 강도 높고 하니까 그 후로부터 이제 한 가을까지 초겨울까지가 탈북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탈북하는 거죠. 예전에는 물론 94년, 95년 이럴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때는 누구나 나 한 끼 먹여주면 따라 그래서 강을 건넜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은 한데 조금 먹고 살만한데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고 또 여기 기존에 지금 4만 명 거의 되잖아요. 가족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가족을 데려오고 엄마가 아들 데려오고 아들이 또 할머니 데려오고 이렇게 동생을 데려오고 이런 릴레이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나요? 막을 방법이 있나 이게? 지금은 쏴요 진짜 경비대가. 예전에는 사살까지는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잘 넘어간다고 해서 배고파 넘어가고 그럴 때는 잘 안 죽였는데 요즘은 그 명령이 그 경비대에서 강 건너면 무조건 총으로 쏴요. 지키고 있는 뭐 경비를 하는 사람들을 섭외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강이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그 잘 지키는 지역이 있고 잘 안 지키는 지역이 있고 그런 틈이 다 있어요. 어떻게 전면 봉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탈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탈북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그게 비용이 중국까지 오는데 1,600만. 중국에서 태국까지 도는 요즘 뭐 어떤 그 자선단체가 좀 도와줄 때는 그냥 무료로 데려다 주고 아니면 안 도와주면 또 추가 비용을 또 내야 되고. 얼마 정도? 뭐 150에서 200 정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돈이 또 드나요? 태국까지 갔어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국경을 무단으로 침입했어 해가지고 재판을 해요. 무단 침입죄 500원 벌금, 인민폐 500원 정도 들어요. 태국 돈으로 바꾸면. 벌금 내고 난민 자격을 줘요. 그러면 한국행 원하면 거의 다 한국 오죠. 한국행을 원하니까.
그럼 지금 이 루트가 이렇게 저 인터뷰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뭐 괜찮아요. 아직 제가 뭐 지역명은 안 찍었잖아요. 예, 나라명만 그렇게 가요. 국국경이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런 돈이 없잖아요. 아니면 한국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그 북한에서 데려오는 돈은 다 여기서 가족들이 준비하고 그 브로커들한테 맡기고요. 중국에서 오는 거는 자선단체에서 좀 후원해 좀 줬죠. 예. 지금도 그 뭐냐면 계속 그 북한에서 그 힘든 가정의 어떤 뭘 좀 밥 먹게 살리려고 여자들이 내가 나가서 그래 중국 가서 좀 보러 오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중국에 오면 팔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면 중국 쪽에서 조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놈이 또 중간 브로커한테 넘겨요. 또 되팔아요. 그럼 한 3만 원에 팔아요. 그럼 3만 원 받은 놈이 더 험한 지역 농촌에 그 장가 못 간 노총각한테 야, 7만 6천 원이야. 8만 원이야. 얘는 좀 이쁘네? 야, 10만 원 내.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그랬던 그 노총각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에요. 밤잠 같이 해주고 애 낳아주는 그런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더 심한 막 그 험한 일도 해요. 막 다리 부러뜨려 놓던지 아니면 막 묶어놓고 그 순종할 때까지. 그 무식한 노총각들이 그런 행위를 지금도 우리 북한 여성들한테 하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데리러 갔다가 그 여성이 다 약속해가지고 도망치기로 했는데 연출을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눈치챘어요. 또 중국의 농촌 빠져나오려면 외길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앞에 동네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 길 막아. 이렇게 하면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이 여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얘네가 날 꼬셨어. 나는 아무 죄도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 데리러 갔던 사람들만 완전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인신매매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나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시면서 후회되신 적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후회할 때가 있죠. 저희도 왜 사고가 안 나겠어요? 사고가 나죠. 아무리 경험 많다고 해도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가이드들이 잘못하거나, 밑에 그 마중하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이런 자그마한 실수가 사고로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좀 북송당하고, 끈에 건져내지 못하고, 이럴 때는 안타깝죠. 친척들한테 막, 내 가족이 이랬으면 막, 그런 걸 받을 때면 엄청 후회스럽죠. 그런데도 왜 일을 계속 하세요? 글쎄요, 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다 하면 참 웃긴 놈 같아 보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배운 그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또 생계에도 걸려 있고, 예. 뭐 어떻게 손을 뗄 수가 없네요, 이제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좀 브로커라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레니 그러면 당신이 해보던가요. 당신이 해보면 어디가 가지도 못해요. 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보내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북한이라는 우리 북한 탈북자들, 조선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금전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 애 낳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고, 이런 가슴 아픈 현장을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고 이 사람들의 구출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싶으신 좀 단체나 이런 데서 연락을 좀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명을 더 좀 구해내야겠다.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어떤 방송에 나와서 10,000명까지만 채우겠다 했는데 계속 통일이 돼가지고 진짜 북한이 개방돼가지고 그 자유로운 왕래가 되고 이럴 때는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2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그거면 모든 비용이 다 돼요.
탈북자들 이동시키는데 또 식비도 줘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 같이 왔던 일행의 엄마가 제가 구출해 주는데 옆에 사람은 탈북자들 매몰찬 게 안 줘. 나는 돈 있으니까 밥 사 먹어. 엄마는 새끼를 굶으며 왔대요. 그래서 라면 국물 좀 남으면 주고 그거 먹고 눈치 남 먹을 때 저기 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들으면 아프잖아요. 예. 지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쟤는 그걸 몰라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그 후로는 저희가 그 식비를 저희가 대요. 저희 마진에서 떼서. 예. 그게 인권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깨끗한 그런 후원을 받는다면 저희가 깨끗하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진짜 그 이런 아픔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생기면 좋겠어요. 아유, 저 갑자기 또 이게 원래 터지지 않는데 또 잘 건드시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 진심이 이렇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